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인가 인지와 사람들의 인식 사이에서 오는 문법과 맥락화된 문장의 해석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 배경 설명과 함께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언어에 있어서의 인지 유형을 살펴보면 비교 문화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세계의 언어나 그 나라의 언어, 인지, 문화에 따라서 어떻게 발화를 하고 말을 하고 생활하고 병이 어떻게 드는지를 자세히 기술해 놓았는데 영어 공부하기 전에 약간 배경 지식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지 유형을 살펴보면은 인지 유형의 개념은 모든 인지 수행 문화 자의를 하나의 기본 특성, 일반 지능과 같이 관련시키거나 또는 다른 과제에는 일반화되지 않은 수많은 과제 특수적 기술을 구분하는 뒤에 나오는 맥락화된 인지 참조, 방법 사이에서 중간 입장을 차지하고 있고, 인지 유형은 개인이 선호하는 정보 처리 및 과제 처리 방식이다. 그것은 인지 정보를 사용하고 조직화하는 방법으로서 문화 집단과 그 구성원 일상에서 접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이 인지 유형은 문화 집단 간 인지 역량이나 성과 비교에 사용하는 절대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 지능 접근과는 다르다. 또한 인지 과제 수행들 간의 어떤 관계 패턴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맥락화된 인지 접근과 다르다. 생태 문화적 관점에서 인지 유형은 특수한 생태, 사회 정치적 서식지에서의 적응적 삶의 욕구와 관련한 역량과 수행 발달의 결과이다. 초기 영향력이 있었던 인지 유형에 관한 개념하는 장, 필드, 의존적인 장 독립적 FDI 차원을 개발한 윗기슨 이 사람에 의해 1962년에 의해 이루어졌다. 비행기 조종사 훈련에서 지각 및 방향 능력 연구는 여러 능력 패턴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서로 연관된다는, 즉 공간 안에서 스스로 방향을 잡을 때 내부의 참조 틀에 의존하는 경향 속에 주목하였다. 장의존적인 인지 유형은 1979년에 따르면 자율적 기능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이 구상은 개인이 전형적으로 주어진 물리적 또는 사회 환경에 의존 또는 수용하는가, 또는 예를 들어 분석이나 재구성의 작업을 하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외적 환경에 의존하거나 수용 경향성이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욱 장의존적이고, 그러니까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외 세계의 틀에 많이 적응한다는 뜻인 것 같고, 재구성의 작업을 하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그런 환경을 작업하는 사람들은 좀 더 장독립적이다. 이 구상은 하나의 차원이다. 개인은 이 차원 위에 특징적인 장소를 지니는데 대부분 넓은 중간 범위에 위치한다. 윗키네 등에 따르면 장의존성의 근원은 초기 사회화 경험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회화 경험은 상대적으로 장독립적이 되고, 사회화 과정에서 집중적인 제어를 하는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장의존적이 된다. 그러니까 좀 자율적인 곳은 독립적, 또 엄격하고 통제를 많이 하는 집단에서는 장의존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회화 차원과 관련한 인지유형은 제2장 문화 적응과 사회화, 옹종과 주장에서 논의한 사회화 과정,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의 자기절에서 논의한 독립 상호 의존적 자기 개념 사이와 유사하다. 장 독립성 측정에는 두 개의 도구가 중요하다. 숨은 그림자 검사는 복잡한 배경에 숨은 간단한 모형을 찾아야 한다. 배경에서 작은 모형을 발견하는 속도는 장 독립성의 지표이고, 두 번째 검사는 막대와 틀 검사 로 기울어진 사각형 내에 움직이는 선분의 방향을 판단하는 과제다. 선분이 수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리고 기운 사각의 틀 영향을 무시하기 위해 내적 단서에 의존하는 정도가 장 독립성의 지표이다. 장 독립성 차원의 문화 비교 연구는 두 대비되는 문화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베리 1966년의 연구에 비롯되었다. 첫째, 유목민의 사냥꾼과 퇴직민들은 식물과 동물을 구하기 위해 널리 배회하였고, 해체하는 기술 을 사용하여 먹이를 추적하고 공간 정보를 조직화하여 그들의 숙소로 돌아왔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사회와 논지를 강조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장독립적이다. 반면 정착 농경 문화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지역에서 멀리 배회하지 않으며 경작한 농산물을 찾기 위해 파내거나 연관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들은 엄격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사회화로의 응종, 구시 교육을 좀 더 받은 사람들은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들보다 좀 더 장독립적이다. 이와 같이 사냥에 의존하고 좀 더 교육에 노출되는 것은 높은 장독립성을 예측할 수 있다. 생태와 문화 적응 조건의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베리 등은 1986년 아프리카 피그미족 수렵 채집인을 동일 지역에 사는 농경 마을 사람들과 비교하였다. 그들은 두 집단의 인지 유형 차이가 생태적 참여에 기초하여 예측한 것보다 더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차이가 생각보다 별로 없었다는 말이고, 이는 아마도 베리가 매년 몇 달 동안 농경 노동자로 일하고 농경 민가에서는 함께 덫을 놓고 사냥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결과로서 두 번째 예측 변인인 문화 적응을 함께 고려했을 때 두 문화 집단은 아프리카식 숨은 그림 검사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니 서구 벵가두인이 서구 영양 특히 교육을 많이 경험한 것은 높은 장 독립성을 예측하였다. 몇 가지 후기 연구들은 덜 모호한 결과를 보여준다. 인도주의 새 원주민 집단을 살펴보았을 때 유목 수렵 채집 집단과 정착 농경 집단을 대조해 보기에 두 집단이 선택되었고, 세 번째 집단은 현재 농업민으로 정착한 이전 사냥인들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검사, 숨겨진 그림과 같은 인지 유형, 그리고 그림 표현과 같은 인지 능력에는 수렵인이 농경인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장 독립적이며, 수렵인들은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고, 높은 수준의 문화 간의 접촉, 문화 경험의 지표로서 표현 장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문화 적응의 영향은 생태적 환경 차이의 영향보다 더 크다. 에 의해 이루어진 인도의 최근 연구는 9에서 14세인 아우드비에시의 네 집단의 400명 아동의 부족민 집단 표본을 조사하였다. 표본 각 100명은 수렵채집 건조농경, 관계식 농경, 도시, 임금노동 공동체에서 추출하였다. 인지 유형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숨겨진 그림 검사에서 수렵채집인과 임금 노동자 표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두 농경 문화 표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이다. 비교 문화 연구에서 장 독립성에 관한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은 지 몇 년 후 인지 유형에 관한 관심이 최근 다시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지 활동에서의 개인과 집단 차이에 대해 다른 대인적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2007년, 1997년 대부분의 장 독립성에 관한 증거는 최저임금 집단의 연구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산업화 그리고 후기 산업화 표본이 확대되었고, 도시 참가자들이 농경민보다 더 장 독립적이지만 수렵인보다 더 독립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도시인이 중간이었습니다. 농경, 그 다음에 수렵인이 제일 독립적이었고 장 독립적. 더 글로벌화되는 세계에서 장 독립성의 중요성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도시, 농경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동양과 서양의 인지 차이를 연구한 장도 페이지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TV를 보거나 어떤 장면을 목격했을 때, 혹은 동양인들이 어떤 장면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차이를 좀 알 수 있는데, 펜과 니페츠는 이 결과 동과 서의 두 상이한 인지적 전통의 반영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우리는 변증법적이거나 비변증법적인 추론은 아시아인과 서구인 간의 인지적 차이의 단 한 가지 세트일 것이라 믿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99년 두 개의 경험적 연구가 동료들이 도출한 일반 결론에 도전하였다. 첫째는 2009년의 연구로 중국인 시청자는 미국인보다 장면에 초점이 되는 대상을 보는데 시간을 적게 쓰고 배경을 보는데 좀 더 시간을 많이 쓴다. 추아 등은 이것은 정보 선호에서의 문화 차이 때문이라 추론하였다. 배경 또는 전경. 중국과 미국 시청자를 대상으로 특이한 장면에서의 안구 운동의 속도에 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참가자들에게는 평범하거나 특이한 장면이 제시되었다. 평범하거나 괴상한 장면에 관한 반응이라는 차이가 있었지만 두 집단 문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은 본 연구와 다른 최근의 보고들은 문화 차이가 장면 지각에서의 안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의구심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두 번째 중요한 연구에서 리와 존슨라드는 동아시아에는 총체적이고 변증법적으로 사고한다고 여겨진 이래로 그들은 서구인에 비해 더 큰 정도로 모순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실험에서 결코 동아시아인과 서구인의 추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대신 그들은 동아시아인이 서구인보다는 논리적 일관성의 착각에 더 굴복하지 않으며 서구인보다 더 경험적으로부터만 추론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체적으로 그들은 연역 능력은
문화적 보편성이라는 견해를 주장하였다. 2006년 이들은 이러한 견해를 오로지 연역병원에 의존하는 수도급 표절의 세계적 인기를 근거로 삼았다. 더 나아 그들은 문화가 추론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가를 질문하였다. 한 가지 효과는 추론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상이한 문화는 상이한 신념을 가지며 명시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그들만의 추론의 전제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추론의 인지 과정에 관한 문화 차이의 견고한 증거는 없다. 우리는 이 결론이 우리의 온건한 보편주의적 입장과 일한다고 생각한다. 두 문화, 동서 연구와 같은 비교의 제한점 중에 하나는 이러한 차이 해석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였고, 또 이제 다른 과제를 제시했을 때 하나는 선을 절대 길이로 그리라고 하거나 절대과제 또는 세 정사각형 높이에 해당하는 비율로 그리라고 하였을 때 그들은 절대 과제는 탈맥락과 또는 정사각형의 틀을 무시하는 능력에 따라 촉진되며 총체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 과제는 정사각형 틀을 무시하지 못함에 의해 촉진된다. 상대이기 때문에 틀을 항상 유념해 두고 인지하게 되고 주장한다. 수행 오류는 전체 수행이 상대 과제에서 절대 과제에서보다 더 나은지를 계산하였다. 예측과 일치하게 농부어부는 목축업보다 상대 과제에서 더욱 정확하였고 목축업자는 절대 과제에서 더욱 정확하였다. 그들은 생태문화적 가설에 맞게 농부어부는 목축업자보다 좀 더 총체적이라고 결론을 열었다. 동과 서의 인지 연구자들의 주요한 질문은 인지 수행 사이에서의 깊이에 관한 것이다. 니스벳과 동료들이 자신의 연구를 연구하여 내린 결론은 실상 동양인과 서양인은 대부분 질적으로 구분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근본 과정에서 질적 차이가 있다는 이 결론은 그러나 자신들의 증거에 관한 검토에서 지지되지 않았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이런 현상을 연구한 것 같습니다. 미국인은 장면의 배경의 변화를 찾아내기 어려워하고 미국인은 나 중심, 개인 중심이기 때문에 장면보다는 가리키는 대상을 주로 주목하는 경향이 있고 일본인은 전경에 있는 객체의 변화를 찾기 어려워한다. 객체가 변화하는 것보다 한국인의 대다수는 하나의 대상을 가까운 가족과 닮은 집단에 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고 미국인 대다수는 대상은 결정국 측에 의해 지정되는 집단과 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명확히 모순되는 두 명제에 대해 미국인은 신념을 극화하는 경향이 있고 중국인은 두 전제의 동등한 수용을 지향한다. 물건을 표시하는 경우 일본인은 객체보다는 본질을 고려할 가능성이 2배가 더 있고 미국인은 본질보다는 객체를 고려할 가능성이 2배가 있다. 이 인용문의 고딕체의 단어는 동과 서를 대변하는 참가자들의 인지적 수행의 질적 차이보다는 양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쟁점이 중요하다. 첫째, 성과의 질적 차이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참가자들이 이 과제를 수행했지만 다양한 정도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인지 과정에 한 집단은 제시고 한 집단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두 번째, 설계 수행에서 질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초적 인지 과정의 차이라고 손쉽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행에서 인지 과정으로 회귀하는 데 필요한 추론은 복잡한데 이 연구자들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략 이렇게 추론을 했는데 약간 정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문화와 인지 연구의 동서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작업에서 두 개의 결론을 이끌어냈다. 첫째, 드러난 성과의 차이는 동서의 모집단의 인지적 삶에 있어서 질적 차이라기보다는 주로 스타일의 문제이다. 둘째, 우리는 인간의 인지적 상위성의 기초를 이해하기 위해 이 연구와 생태문화적 접근 간의 중요한 연결점을 관찰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준실험적 인지과제를 사용하고 있다. 둘을 종합하면 이 지적은 문화와 개인은 그들의 환경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방법을 발달시키고 이는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요구에 최적으로 적응하게 해준다는 우리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맥락화된 인지 이렇게 쭉 일상의 인지가 나오는데 좀 유념해 둘 것. 1971년의 논문에서 콜과 동료들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일, 자주 할 기회가 있는 일을 잘하려고 한다고 제안하고 그들의 저서를 인지의 문화 차이는 인지 과정이 한 문화 집단에서는 존재하고 다른 집단에서는 때문이라기보다는 특정 인지 과정에서 적응이 되는 상황에 있다는 결론으로 맺고 있다.
그들은 맥락 특수적 접근을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기본적인 생태문화의 틀을 유지하지만 문화가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중앙처리 프로그램에서의 가정은 거부한다. 발달을 위로부터 조절하는 보편적인 마음의 규칙 대신 맥락 특수적 접근은 어떻게 처음에 맥락 특수적이었던 인지적 성취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좀 더 일반적으로 행동을 제어하게 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문화와 인지 발달에 관한 맥락 특수적 접근은 활동 영역 내에서의 발달을 시작점으로 본다. 그것은 점점 더 일반 인지 영역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특정 환경 내의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작동하는 과정을 찾는다. 이렇게 해서 미국인들의 인지 과정, 어떤 장면을 설명할 때 대상을 주로 보고 한 가지 명제를 극화하는 경향이 있고, 서양의 사람들은 그래서 결정 규칙에 많이 의존하고 그것에 의해 그 집단과 유사하다고 자신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양인들, 일본인들은 물건에 있어서 객체보다는 본질을 고려할 가능성이 2배가 더 크고 변화의 과정을 잘 보게 됩니다. 그 본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근데 미국인들은 고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인지하는 단계에서 각 나라에서 가장 많이 언어로 표현된 색깔 1위 순서대로 이렇게 있는데, 검정색, 빨간색 이렇게 가장 문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색깔들은 언어가 거의 다 많이 있습니다. 초록, 노랑, 파랑 이렇게 순서대로, 그 다음에 보라, 분홍, 주황, 회색. 기본 용어를 가진 개수. 사람들의 인식이 여기에 쏠려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영어는 동사를 의미를 할 때, 이동을 할 때 어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는 의미로 동사를 사용합니다. 장소 1에서 장소 2로 출발을 부각할 때가 있고, 상태를 묘사할 때는 주로 자동사를 쓰게 되는데, 시점 1에서 상태 2로 옮겨지게 되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타동사의 용법은 목적어를 가지게 되는데, 외부의 힘에 의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타동사라고 하고, 상태 1만 있을 경우는 자동사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고, 얘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목적어와 함께 이동하게 될 때 타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동사를 인식할 때 시작, 중간, 끝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은 부정사, 중간은 현재 분사, have pp, 끝은 과거 분사, had pp. 그리고 소유를 이동하는 인식은 주어가 목적어, 타동사의 소유 이동을 이렇게 인식합니다. 또 사역동사 get은 장소 이동으로서, 자동사로 쓸 때 get gray 이러면 회색으로 변하다 이렇게 쓰는 상태 변화고, 타동사로 쓸 때도 상태 변화를 쓰고, 소유를 이동할 때 get money 하면은 타동사,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타동사, 사역동사를 용법으로 쓰게 됩니다. 또 배경을 인식할 때 스파우스 이렇게 수저가 파인 것을 커팅 이런 모양으로 인식하고, 실버 웨이브 했을 때 수저, 나이프, 포크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삼각형의 빗면을 인식할 때 이 선을 인식하게 되고, 단순 직각 삼각형을 할 때는 이렇게 전체 인식, 빗면의 의미는 이건반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틀은 빼고 이것을 빗면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인식할 때도 시간 대응에 있어서 탄도체와 시간대가 점점 가고 있을 때
점점 멀어질수록 멀어지면 묘사 위치가 멀어지면 떨어진 상태에서는 away라고 표현하고 I am 이렇게 표시하고 go 가는 것은 go away 멀리 간다 go는 이미 간 것 과거 완료 고운 과거 분사는 이렇게 빈 고운으로 표현합니다. 그 샷 동사를 예로 들면은 샷은 무엇을 쏘다라는 뜻인데 쏘는 이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쏘는 물건에게 목표물로 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 He shot the gun, the pistol. 그가 총을 쐈습니다. 도구, 총을 가지고 쐈습니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They shot away our ammunition. 우리 실탄을 쐈습니다. 하서는 shot away 해서 이렇게 수거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도구는 건이고 쏘이는 물건이 있고 목표물을 향해 쐈다는 것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They shot down the enemy planes. 그들은 적들의 목표물들을 쏘아내렸습니다. 적의 목표물들을 향해 그래서 목표물 the enemy planes는 적들의 지진, 적들의 목표물을 향해 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주어가 움직이는 경로를 보면은 He shot the rapid bridge. 그는 급류를 타고 다리를 빠르게 갔다. 이때는 자동사로 쓰이게 되는데 급류 다리를 타고 갔다. 이때는 쏘다의 의미가 아니라 지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Star shot across the sky. 별이 하늘을 지나갔다. shot across 수거고 Tom began to shot out. 쏜새같이 뛰어나가기 시작했다. began to 과거 shot out 뛰어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쏘이는 물건을 향해서 목표물을 향해 뛰어나갔다 이렇게 경로가 나타내고 또 뭐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바퀴 살이 있을 때 중심축 허브는 이것을 말하고 가운데 축을 말하고 그리고 스포크 살은 이 가지를 말하고 림 태는 이 동그란 태를 말합니다. 개체 A가 배경 무대 안에서 B를 향해서 관찰자가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사건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는 방향이 있는데 행위자가 도구를 가지고 피영양제에 영향을 준다. 그때 이렇게 활성화되는 영역이 도구에 꽂히느냐 피영양제에 꽂히느냐에 따라서 읽는 것의 해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니면 주어에 강조점을 두느냐. 의미 역할에서 행위자가 의도적 물리적 행동을 수행할 때 물체에 접촉하여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며 피영양자는 외부에서 시작된 물리적 전달된 에너지를 받아 내적 변화를 겪는 참가자를 피영양자라고 하고 도구는 행위자가 쓰는 통상 무정, inanimate, 살아있지 않은 무정물 개체로서 이를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고 하는 것을 도구라고 하고 경험자는 정신활동에 참가하는 개체를 말합니다. John broke the glass with a hammer. with a hammer는 도구가 되고 broke 깨웠다라는 동사가 되고 그 유리를 목적어가 됩니다. The hammer broke the glass. 그 망치가 유리를 깨웠다 했을 때는 해머가 주어가 되고 그리고 glass easily broke. 그 유리가 쉽게 깨졌습니다. 같은 상황을 묘사할 때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고 John hit the hammer. 존이 그 망치를 때렸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John threw a rock. 존이 돌멩이 하나를
던졌습니다. 목적어가 되고, 그리고 Peter tickled his little sister. 그녀의 자매를 누이를 간질렀다 이런 뜻입니다. 감각 정서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피영양자입니다. They severely 그는 매우 심하게 injured 상처를 입혔습니다. His opponent 그의 적에게 피영양자에게 경험자에게. Foreman knocked his opponent against the rope. 포어맨이 그의 적을 향해서 로프에 기대게 하였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knock against 쳐서 기대게 약간 때렸다는 뜻이고 they forced him to resign 그는 그를 사임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서 이게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to force to Ernest persuade her to clean the window 뭐라고 설득하였습니다. 목적어 그녀에게 to clean window를 닦으라고 추상적 에너지의 출처로서 주디스 sent a package to her niece 주디스가 그 상자를 그녀의 조카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뜻이고 I gave that information 나는 그 정보를 주었습니다. to 누구에게 all his neighbors 그의 이웃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지각동사는 전의를 불포함할 때의 지각동사는 several witnesses 많은 증인들이 saw the accident 그 사고를 보았습니다. I noticed a rip in the fabric 나는 립 패브릭에서 그 립을 인식했습니다. She remembered her 그녀는 기억하였습니다. 그녀의 childhood를 기억하였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과거를 기억한 거고 이거는 현재를 인식한 거고 이거는 얼마 전에 본 것을 말합니다. 또 객관적 움직임을 말할 때는 The boy climbed up to the rooftop of the tree.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뜻이고 꼭대기까지. 그래서 up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또 주관적 움직임을 표현한 것을 보면은 from this point 이 지점에서 이 실제 지점에서부터 on the path 그 길로 climbed 올라갑니다. 매우 speedily 매우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 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타동사, 자동사의 차이를 보면은 타동사에 맞는 자동사가 있다. 자동사가 많다. 그래서 오픈은 A 행위자, I 도구, 목적어. 존 오픈드 더 도어. 존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with a key. 키를 가지고 they the key opened. 그 키가 자동사. 이때는 그 키가 타동사. 그 문을 열었습니다. 더 도어 오픈드 그 문은 스스로 열렸다. 이때는 자동사 용법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로 쓰인 것, 타동사에 맞는 자동사 둘 다 용법으로 쓰는 것이 많습니다. 거의 모든 타동사가 자동사로 쓰지만 지각, 이해, 감정 동사는 타동사로만 쓰게 됩니다. 주어가 필수로 있어야 되고 정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타동사를 주로 쓰게 되고 중간자동사 비특정적 일반적 행위자를 전제합니다. Suddenly the window broke. 갑자기 그 특정 주어인 그 창문이 깨졌습니다. 능격 자동사입니다. 이때는 be careful 조심해라. 일반적으로 명령하는 뜻입니다. That window breaks easily. 그 창문은 쉽게 깨지니까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는 어떤 사람이 영향을 가하면 who가 영향을 가하면 쉽게 깨진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것을 중간 자동사라고 합니다. 또 자동사 예를 들면은 밥이 넘어졌다. 목적어를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형적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빌 스모크 빌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He drank 그가 술을 마셨습니다. He wrote daily 그는 매일 씁니다. 이것도 자동사 빌 blinked 빌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wrinkle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과정 자체에 관심이 갈 때 목적어보다는 자동사를 쓰게 됩니다.
또 능격형을 쓸 때는 능동형 쓸 때도 영양자가 없을 때에는 자동사를 쓰게 되는데 이때 The door open by itself 저절로 열렸습니다. 자동사 The salt pours easily 그 소금은 잘 쉽게 부어집니다. 쉽게 쏟아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장소나 상태를 표현할 때도 행위자가 어떤 개체에 어떤 장소에 영향을 줄 때 이런 순서로 잘 쓰게 되는데 If your hands are cold 네 손이 차가우면은 keep them 그 손들을 them 복수형 in your pockets 너의 주머니에 넣어라 이 뜻입니다. They keep the lions at the zoo 그는 그 사자들을 동물원에 가두어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드라이브라는 동사를 봤을 때 장소 이동을 표현할 때 A가 E에서 동일 개체가 P1, T1, T2, T3으로 이동할 때 동일 개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he drove the sheep to the shed 그가 양들을 헛간으로 몰고 갔다 이런 뜻이 됩니다. He will drive me mad. 그는 나를 어떤 상태에 두었습니다.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상태 변화가 확대된 표현이고 Your dream will come true. 너의 꿈은 곧 실현될 것이다. 이런 뜻이고 His hair is going growing. 그의 머리카락이 이제 점점 휘어지고 있습니다. 회색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He got his arm sore. 그가 그의 팔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상태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또 객관적인 묘사를 할 때는 인식, 포함, 테두리를 두고 대상을 묘사하게 됩니다. 그때 주어는 주체 화자하는 관찰자 입장에서 상황만 보게 되고 화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화자는 그 장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주관적인 묘사를 할 때는 상황을 주관화해서 어떤 대상을 볼 때 개인이 주어가 화자를 포함해서 객관적이 될 때 주관묘사라고 합니다. S가 대상을 떨어져서 보는 관계입니다. 객관적인 묘사에서는 전치사에 의한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the musical, 그 뮤지컬은 is across the field, 어디에 있습니다. 그 필드를 가로질러서 through the woods, 그 나무 사이를 가로질러서 and over the hill, 그 언덕 너머 나무 사이를 가로질러 그 필드, 풀숲에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there was a fire last night. 지난 밤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Across the river. 그 강을 가로질러서 through the canyon. 그 언덕과 and over the mountain. 그 산을 넘어서 불이 났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동사에 의해 주객관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게 되는데 the tower rises steeply. 이때는 자동사 rises를 썼고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 from the ground, 그 땅으로부터 the hills roll to the sea. 그 산들은 그 바다로 굴러갑니다. 할 때는 이게 to가 쓰여서 타동사로 썼습니다. 방향을 나타낼 때 to를 쓰고 the land reaches the river. 그 땅이 강에 이른다 할 때 자동사로 쓰게 됩니다. 어디에 이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완전 동사는 어떤 시간대에서 그 동사가 이렇게 장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The sun rose, 그 태양이 떠오릅니다. 떴다, 자동사. 혼자 저절로 떴을 때는 자동사. At 6:30, 6시 30분에 뜨게 됩니다. In the morning, 아침에. 불완전 동사는 시간대에서 앞뒤가 좀 뚫려 있을 때 변하지 않는 때 불완전 동사라고 합니다. 동사는 원래 움직이기 때문에 동사인데 그래서 불완전 동사입니다. The mountain rises to the highest of 2,900,000 meter. 그 산은 높이가 29,000m 높이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얘가 실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높이를 가진다 해서 rise is 동사 자동사를 썼습니다. 또 동사가 사역화되면은 make, have, get, then make, have, get, help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자동사는 행위자가 혼자 움직이는 것이고 사역동사는 행위자 주어가
행위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게 하다 이런 뜻에서 사역화 된다고 하고 his sister left 그의 누이가 떠났습니다. 이때는 혼자 자동사고 he made 그가 누구를 떠나게 했습니다. his sister leave 이때는 동사 원형 이때는 사역으로 쓰이는 make 사동사입니다. The glass fell on the floor 그 유리가 계단에 떨어졌습니다. 했을 때 이제 자동사 그런데 he dropped the glass 그 글라스를 떨어뜨렸습니다. on the floor 그러니까 글래스에 객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타동사가 되었습니다. 얘는 혼자 떨어져서 자동사가 되고 his shirt caught on a nail 그의 셔츠는 caught on a nail caught on a nail 어디에 걸려 있습니다. 꽃이 걸려있다 어떤 네일에 걸려있습니다. 이런 뜻이고 he caught his shirt를 on a nail 네일에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caught 이때는 사역화가 된 동사를 말합니다. 사역 동사를 쓰지 않은 사역화된 동사 해석상 그리고 피영향자는 영향을 받는 것인데 경험자는 사역동사의 주어로서 피영향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He caught his coat. 그가 그의 코트, 외투를 잡았습니다. He caught his coat. 그의 외투를 더 늘 못에 걸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걸리게 했다, 사역화된 동사입니다. 활성 영역이라고 해서 액티브 존, we all heard, 우리는 모두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를? 더 피아노, 피아노의 소리를. 그래서 이 피아노를 강조하게 되면은 좀 강조해서 말하게 되고 don't believe John, 존을 믿지 마라. don't believe John, don't believe John, 존을 절대 믿지 마라 이런 뜻이고 she finally blinked, 그녀가 마침내 눈을 깜빡을 했다 할 때 활성 영역은 그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 지점을 활성 영역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면 알 수 있고 he keeps blinking his eyes 그는 그의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keep 어떤 상태를 계속하다 blinking 깜빡깜빡 계속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맥락에 따라 the doctor felt my pulse 그 의사가 나의 맥을 짚었습니다. 이럴 때는 맥락에 따라 집었다의 뜻이 되고 the doctor felt 느꼈습니다. a rain 빗방울을 on his cheek 그의 뺨에 또 신체 동사에서 he is holding a book 그가 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가졌다는 뜻이 되고 현재 진행 동사가 되고 더 he is holding a pipe 하면은 그가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다는 뜻이고 또 동사 he holds a strange view 그가 이상한 견해를 가졌다 했을 때는 가진다는 뜻이지만 어떤 견해를 가지다 생각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holds 그 생각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he holds that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he is foolish 그녀가 멍청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 다음 make 동사 he made a house out of stone 그가 돌을 가지고 그 집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원래 의미 뜻이고 he made a boat 그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out of wood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뜻이고 재료 he made nothing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nothing made nothing out of her words 그녀의 말에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해한다는 뜻의 make고 he made the distance 그 거리를 약 20마일로 걸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걸로 인식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he made the distance about 20 miles zone 또 의미를 분석해보면 자주 쓰이는 표현은 관련된 의미망을 가지고 의미 구조는 인지 영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잘 알아듣기 어려운 거 자주 쓰는 거는 망을 가지고 인지 영역과 관련되어 있고 미국 사람들의 인지, 영어권 사람들의 인지, 의미 구조는 그 배경의 모습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의 값을 끌어냅니다. 의미의 구조는 관습 영상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봐서 영어를 공부할 때 또 동사, 제일 중요한 동사를 볼 때 어떻게 봐고 인식해야 되는지를 대략 브리핑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영어에 관한 이해가 더 깊고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